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이데일리온 심종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종목명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삼양식품을 시작으로 S에너지, 대한광통신, 이루온, 성강밴드 총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심종석 전문가의 종목은 유일로보틱스, 지아이텍, 태경산업, 덴티움, 가온칩스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짚어볼 텐데 가장 먼저 심종석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유일로보틱스를 들고 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유일로보틱스는 지난 8일 날 목요일 날 삼성 운용에서 국내 최초로 K로봇 ETF를 출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아직 한국 거래소 상장 심사 중이고 상장 시기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지난 3월 18일 날 상장을 했고요. 이 종목은 사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가 1차 협력 업체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삼성, LG 대기업들이 전부 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기술력과 영업망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 기업들은 보통 그 기술력이 있는데 영업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로보틱스는 한정된 고객사로 납품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여서 자동차, 가전 등 1,600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 자동화 설계와 장비 등을 납품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산업 자동화입니다. 삼성에서 무인 공장을 2030년도에 도입한다고 했고 다른 대기업의 무인 공장 도입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종목의 매매 포인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 7일과 8월 2일 상승 후에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약에 시간이 남게 된다면은 유일로보틱스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삼양식품 들고 오셨습니다. 불닭볶음면 좋아하세요? 네, 저 매운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들고 오셨나 싶어가지고. 네, 뭐 그것도 있고 이번 주에 농심에서 라면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관련해가지고 이벤트가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농심과 팔도가 가격 인상하게 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라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도 있겠지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불닭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뭐 긍정적인 판매가 나오고 있고 수출길도 굉장히 활짝 열리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뭐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상향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국내 라면 가격을 상승을 하게 되면 해외 라면에 대한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고환율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출적인 부분은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 뭐 킹달러라고 할 정도로 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불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만 이용이 됐었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물가에도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구조적인 성장세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 있다 보니까 뭐 공장 가동률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 공장 같은 경우 이 공장을 조기 가동을 했는데 이미 선가동된 라인 같은 경우에는 풀가동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도 실행될 만큼 굉장히 실적 좋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알겠습니다. 상승력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지하이텍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7일날 24%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눌림 목대 조금 노려야 될까요? 지금은 장대 양봉이 출현되고 난 후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좀 모아가는 식으로 하는데 네. 장대 양봉 이후에 그 흐름이 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이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하이텍은 슬로다이라는 2차 전지 핵심 공정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자동차로 보면은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1차 협력사로서는 LG 엔솔이 대표적이고요. 2차 전지 부품은 LG 엔솔에 공급하는 기업 중에선 1위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 엔진 엔솔 이후에 스웨덴 배터리 기업의 업체인 노스볼트 연구 개발용 부품을 납품하여서 수주를 진행 중에 있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LG 엔솔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요. LG 엔솔은 최근에 폴란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GM과도 3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일본 혼다와는 2023년 상반기에 합작 공장을 착공하고 마그나와 합작해서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는 등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장을 설립해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볼 수가 있어서 LG 엔솔의 부품 공급하는 지하이텍이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이텍,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의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S에너지 가지고 왔는데 태보조 이방원이 요즘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계속 봐야 한다는 관점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에너지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태양광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인플레라든지 중국의 인프라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대란 등으로 따라서 이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의 90%를 확보를 했어도 비축품 같은 경우에 2.5개월 3개월 되지 않다 보니까 겨울을 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해서 순환매라든지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만 30%가 증가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27기가와트에서 올해는 39기가와트 후반대까지 상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60기가와트를 평균적으로 이제 만든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에 대한 투자 흐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세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한 기업입니다. SPU어셀을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물론 매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부정적이긴 하지만 수출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향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산업적인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땡입니다. 네. 네, 어떡하지? 계속 시간 보고 있었는데 말을 점점 빠르게 하시면서 시간을 맞추게 노력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뒷말은 다음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만 제가 궁금한 게요.
월선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120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도 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네,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네. 일단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매물대에서 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네. 이 부분을 좀 거래량 동반해서 이슈가 동반했을 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3분기쯤에 좋아질 거라는 관점을 봤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에너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 종목은 그 네. 태경산업인데요. 네. 태경산업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저가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이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는 하이망간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하이망간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배터리의 양극재 가운데 니켈, 코발트를 빼고 리튬과 망간의 함량을 높인 제품으로 기존의 삼원계 제품보다 저렴하고 에너지 밀도는 비슷한 수준이어서 중국의 배터리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전기차 확대에 따른 망간 수요 급증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니켈, 리튬의 수요는 2030년까지 4배가 성장할 걸 보고 있고요. 망간은 9배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로 넘어가야 될 것은 중국은 전 세계 망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인데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서 히토리오에 이어서 배터리 코발트도 대체재 망간을 통해서 소재 산업을 무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 상승입니다. 태경산업은 2차 전지 망간 이외에도 합금철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생산량 감축에 나서면서 합금철 가격이 2배 상승했는데요. 네. 이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산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량을 재구축하면서 네. 수혜를 받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서 태경도 합금철 부품 매출에서 상당히 좋은 알겠습니다.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태경산업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한광통신을 가지고 왔는데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광통신의 모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모재 생산부터 광케이블 제조까지 전공정 내재화라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광섬유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5G를 깔기 위해선 광섬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사우디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통신망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5G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매출이 찍힐 것을 보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인프라 통신에 대한 법안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락을 띠고 있는데 원재료인 헬륨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광섬유에 대한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적인 부분은 좀 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단가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기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세력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덴티움 들고 나오셨네요. 네네. 덴티움 혹시 MC님은 그 임플란트 안 하시죠? 이제 좀 나이 들면 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임플란트를 좀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좀 몇 관심. 개나 하셨어요?
2개 정도. 아, 2개 정도. 네. 덴티움인가요? 네, 덴티움입니다. 네. 덴티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2위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6위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중국 시장의 수혜입니다. 중국이 VBP 시행으로 인해서 약간의 임플란트에 대한 판매 단가가 낮아진다는 우려 때문에 8월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가격은 떨어졌어도 중국 인구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Q가 늘어나게 되면 판매 단가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는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중국 환자들은 민간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비중이 약 70%입니다. 그래서 중국 로컬 임플란트 업체의 기술력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국내 업체보다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덴티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기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품질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VBP 시행 이후에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 증가입니다. 올해 반기 매출액이 1,710억, 영업이익이 556억으로서 전년보다 매출액 29%, 영업이익은 82%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포인트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3%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매출 비율이 높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덴티움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시간 여력이 남는다면 이 남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찬가지로 5G 관련주인데 이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에서 봐야 할 투자 포인트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애플페이 그리고 두 번째는 5G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애플페이가 12월에 상용화하겠다는 게 되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NFC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유심칩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애플이 NFC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NFC 같은 경우에는 시장 비중이 10%도 되지 않다 보니까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면 관련 시장은 더욱더 확대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관련 시장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현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는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나이스 정보통신이지만 산업의 성장성, 확장성으로 봤을 때 이론도 충분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5G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텐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이고 오랜 기간 삼성전자와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정부 주관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NFC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5G가 다시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600원에서 고점 라인에서 두세 차례 뚫어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도 계속 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론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부러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약간 시간 봤을 때 10초 남았길래 빨리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마지막 종목은 좀 빨리 투자 포인트 전부 다 빨리 오늘 계속 알겠습니다. 준비해온 거 많은데 90초를 네. 계속 넘겨서 좀 죄송한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닙니다. 네. 가온칩스를 가져왔는데요. 가온칩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와 제조하는 파운드리의 가구 역할을 좀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고성장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매출의 구성이 차량용 반도체가 61%, AI가 1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하이엔드 공정 기술 바탕에 고사양 제품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사양 반도체인 차량용 반도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양 팹리스 점유율이 87%가 됩니다. 삼성의 대규모 M&A 및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수혜 기업으로 테마가 형성되어 있고요. ARM은 세계 1위 팹리스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전 세계 모바일 칩 설계 90%를 담당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설계 자산 등 핵심 기술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M&A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작년 매출액이 322억이고요. 영업이익이 62억. 그리고 올해는 매출액이 451억, 영업이익은 77억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칩스는 지난 5월 20일 날 상장을 했는데 최근 21선을 회복하면서 하락갭과 상승갭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분간은 상승갭의 하단인 22,700원, 하락갭의 상단이 25,700원의 저항을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네, 강원치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 들어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 성강밴드 투자 포인트 들어보죠. 네,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000원 라인까지는 이제 대세 시세가 나온 라인까지는 봐도 좋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저점 매수에서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차익이 나온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한 지역을 탈환한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망이 좋지 않아야지 LNG 업황이 좀 좋은 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일단 러시아로부터 탈환을 했다고 일단 그 부분을 전부 다 탈환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일단 좀 기대감 때문이지 일단 LNG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G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LNG 선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에서 일단 조선사 피팅 관련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그 관련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에서 두 기업이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2등보다 약 2배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분기 수주라든지 2분기 수주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은 실적 베이스 상향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 탑픽 종목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럼 심종석 전문가님, 오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탑픽 종목은 GI텍이고요. 앞서 MC님 말씀하신 대로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조정을 지금 2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대 양봉의 종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이 종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그 장대 양봉의 시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7일 종가인 4,580원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시는데 손절가는 3,990원입니다. 이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이 손절가가 깨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의 시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5,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I텍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 삼양식품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실적 베이스로 주가 우상향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온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게 된다면 그 실적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06,500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8,000원 제시하겠습니다.